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아이러니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법정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판사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판사는 가볍게 웃으며 눈을 들어 말했다. 박재상, 당신은 유명한 가수로서 마치 규칙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그의 말투에는 신랄한 비꼼이 묻어 있었다. 검찰 측의 변호사 김민수는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 재판이 박재상을 공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보였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카메라가 번쩍이며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두가 이 사건의 결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재상은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 그의 평정심을 과시하고 있었다. 판사의 미소는 더욱 커졌다. 준비되었겠죠. 박재상 씨, 여기서는 소셜미디어 논쟁이 아니라 진지한 법정 싸움이 진행됩니다. 법정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박재상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판사의 눈을 응시했다. 그러자 판사는 모두의 숨을 멎게 하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웃음은 즉시 사라지고 검사의 미소도 심지어 판사의 표정조차 엄숙해졌다.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관인 박준영은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자신감 있게 배심원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 유명 가수가 마치 자신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짓으로 박재상을 가리키며 계속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당신이 소속된 음반사가 계약 조건을 고의로 위반했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으며 다른 모든 업계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뚜렷하게 무시했습니다. 판사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박재상 씨, 이 혐의의 중대함을 이해하고 있겠지요? 박재상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아무 말 없이 경청했다. 김민수 변호사는 서류를 극적으로 넘기며 말을 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 위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본 윤리를 도전하는 문제입니다. 박재상 씨는 늘 경계를 허물며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오늘은 결코 넘길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낮은 목소리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판사는 웃으며 말했다. 박재상 씨, 변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률 용어까지도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처음에는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박재상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박준영 검사는 말을 잇기로 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또 다른 언론 인터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오늘은 실제 사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트위터 설문조사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다룹니다. 판사는 몸을 뒤로 젖히며 미소를 짓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궁금합니다. 박재상 씨, 정말로 변론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다음 재치 있는 발언을 기다리는 것뿐입니까? 배심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이 사건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자 김민수 변호사가 다시 한번 판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빠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판사는 조용히 망치를 한번 두드리며 말했다. 박재상 씨,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당신이 이 법정에 설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박재상은 자리에서 몸을 살짝 움직였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정장을 단정히 고친 후 마침내 일어섰다. 그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이었다. 무대 뒤에서 리허설과 시상식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장을 다듬은 후 판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재판장님, 현실을 가장되게 해석해 주신 검찰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 안에서는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고 판사의 눈은 살짝 좁아지며 웃음기가 사라졌다. 박재상은 천천히 걸으며 단호하지만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해서 규칙과 계약, 제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엔터테인먼트 계약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이를 복원하려고 하며 비웃었다. 그게 당신의 변론입니까? 박재상 씨, 계약과 규칙은 말이 안 된다고? 박재상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 변론은 당신이 강요하려는 계약 조항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침묵해 주십시오. 법정은 몇 분 전까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판사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박재상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자연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이 사건은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어떠십니까? 그는 텍스트를 들어 보이며 계속했다. 이 계약은 수십 년 전에 체결되었고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어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조건들은 비효율적이며 놀랍게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영 검사는 자신감이 약해진 듯 외쳤다. 그것은 터무니없습니다. 박재상 씨. 박재상은 손을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제가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을 문자 그대로 따른다면 제 활동은 오히려 다른 규정을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그는 극적인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다. 그러면 재판장님, 이 계약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서로 모순되는 다른 계약을 따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문제의 부분을 꼼꼼히 읽으며 입술을 다물었다. 계속하십시오. 판사가 조용히 말했다. 보십시오. 계약은 모든 합의가 모순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온전히 모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박재상이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확 달라졌음을 느꼈다. 박재상은 다시 검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제가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려한 전문 용어 없이도 이 사건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논리뿐입니다. 판사는 다시 몸을 뒤로 젖히며 벤치에 손가락을 두드리다가 웃음을 멈추었다. 박재상은 한 걸음 다가서서 무거운 법률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힘있게 내리치며 단순한 방어를 넘어 토론을 주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재판장님, 박재상은 강조하며 눈에 띄게 표시된 페이지를 판사에게 내밀었다. 저는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42.3조항에 주목해 주시길 원합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반대측 변호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서둘러 자신의 서류를 살펴보았지만 말없이 기다렸다. 이 조항은 제 활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근거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환경이 크게 바뀌기 전 작성된 것입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판사의 눈썹은 살짝 치켜올라졌다. 검사는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박재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다. 이제 실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규칙에 맞춰 무언가를 규제한다는 건 마치 구식 무대 규격을 현대 영화관에 적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김민숙 변호사가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박재상 씨, 그런 비교는 낙합니다. 계약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박재상은 단호하게 끼어들며 말했다. 어쩌면 같은 계약의 43.1조항이 당신이 주장하는 바와 정면으로 모순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가리켰다. 그 조항은 만약 엔터테인먼트 환경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판사의 눈이 서류를 재빨리 훌자 표정이 바뀌었다. 검사는 예상치 못한 조항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재상은 팔짱을 끼며 덧붙였다. 그러니까 재판장님,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계약 위반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혁신을 왜 처벌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겁니다. 검사는 반격을 시도했으나 박재상은 비웃음이 아닌
단호한 미소로 응수하며 판사의 주목을 받았다. 판사는 서류를 신중히 내려놓으며 이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이 말을 문지르며 결정을 내릴 준비를 했다. 그동안 박재상은 한때 단순히 유명한 가수로 여겨졌으나 이제 법정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박재상은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어갔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법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한쪽 규칙만 적용되고 그것과 모순되는 다른 규칙은 무시된다면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이익만을 위한 부당한 선택일 뿐입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격앙되어 항의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박재상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바로 그 기술적인 부분이 당신 주장의 기초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법정은 완전히 고요해졌고 잠시 전까지 웃고 있던 판사는 이제 진지하게 앞으로 몸을 기울여 집중하고 있었다. 박재상은 한참을 말한 후 이어서 조용히 말했다.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 때문에 벌어진 불합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느 제작도 현행 규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그 사례들을 떠올렸고 검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장님, 우리는 여기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모인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구시대적 규칙 때문에 진보를 막으려는 것입니까? 무거운 침묵이 법정을 뒤덮었다. 처음으로 판사는 누가 진정한 권위를 가진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김민수 변호사는 불안하게 메모를 훑으며 이를 지켜보았고 박재상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하나씩 반박하며 분위기를 뒤집어 놓았다. 판사는 몇 분 전만 해도 박재상의 변론을 비웃었지만 지금은 깊은 집중 속에 손가락을 벤치에 두드리며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었다. 검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박재상은 여전히 침착하게 테이블에 두 손을 단단히 얹고 있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예감한 듯이. 오랜 침묵 끝에 판사는 한숨을 내쉬며 이 말을 문지른 후 말했다. 박재상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힘든 놀라움과 동시에 존경이 섞여 있었다. 오늘 이 법정에선 당신의 행동이 무모하고 불법적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제시된 변론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한숨을 내쉬었고 검사는 얼굴이 굳어졌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단순히 혐의를 일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의 구조적 문제까지 폭로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최소한 일관성이 없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오도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대측 변호사를 바라보며 그가 완전히 패배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단호하게 덧붙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재상 씨, 당신은 석방됩니다. 반대측 변호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항변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박재상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정은 점차 비어갔지만 그날 있었던 일의 여론은 오래도록 남았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카메라가 번쩍이며 마이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외쳤다. 박재상 씨, 이긴 기분이 어떠십니까? 박재상은 선글라스를 쓰고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마치 논리가 승리한 것처럼. 그의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헤드라인에서는 그를 논리의 대가, 법정을 뒤집은 가수 등으로 칭송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의 변론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했다고 논의했고 이전에 자신만만했던 변호사들은 이제 자신의 사례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판사는 한때 그를 비웃었지만 이제는 박재상 씨에 대해 존경 어린 시선으로 말하며 그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시스템을 제고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이후 인터뷰에서 판사는 진정한 이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으며
공정함과 창의성이 법과 만날 때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령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체제에 도전하려는 이들이 목소리도 권력도 없어서 부당하게 판결되었는지. 비록 판결은 내려졌지만 박재상 씨가 일으킨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법도 음악 산업처럼 변화해야 하며 그는 구시대적 시스템에 맞서 올바른 사고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라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이 낡은 규범에 도전하는 선언이었다. 만약 박재상 씨가 법률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몇 개의 규칙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을까? 얼마나 자주 구식 법률이 예술계의 발전을 가로막도록 허용하는가? 진짜 문제는 박재상 씨가 이긴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묻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맞춰 변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통이 언제나 우선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